자, 이번 강좌에서는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좌에서 평행 이동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되어지는 상황을 체크했고 그것을 도형이 이동되어지는 상황까지 확장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이 이동되어지는 상황을 가지고 확장을 해서 도형의 이동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우리 좌표 평면 하나 체크합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 P라는 점 X, Y가 있는데 요 점을 한번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점을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점이 어떻게 표시가 될까? 위에 있던 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려오는 점. 자, 이 점을 X축에 의한 대칭 이동이니까 PX, X. X좌표는 변동이 없겠죠. Y좌표만 양에서 음으로 바뀌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 점을 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이동 상간의 거리가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같아야 돼요. 그리고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Y축 대칭 이동이니까 PY라고 표기를 해준다면 이만큼 있던 X의 좌표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의 값으로 바뀌게 되고 Y좌표는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Y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좀 시켜볼게요.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가 되어지는 거고 또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P0라고 할까요? 얘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Y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길이의 형태로 이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점이 여기로 대칭 이동이 될 때는 축을 기준으로 하는 축대칭입니다. 여기도 축대칭이죠. 그런데 이 점이 여기로 올 때는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지는 점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의 종류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을 기준으로 대칭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기본적인 원리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y = x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y = x가 있는데 이 y = x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을 대칭 이동시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선대칭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고 수직으로 떨어지면 요 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PY = X라고 표기합시다. 간단하게. 그러면 그 점은 어떻게 될까? 지금 상황을 보면 여기에 있던 이 삼각형이 이렇게 곤추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요 길이하고 요 Y 값하고 여기가 같아지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요 길이, 즉 이 길이죠.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기에 있던 Y가 X좌표를 표기를 해주게 돼요. 요렇게. 그 다음 여기 있던 X좌표가 Y좌표를 표기를 해주게 되겠죠. 요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대칭시켰을 때 그리고 점을 기준으로 대칭시켰을 때에 비해서 y = x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시켰더니 조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일반화 시킬 건데 일단은 이 내용들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pxy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x축 대칭이 되어지게 되면 점이 px, x-y로 바뀌게 된다. 방금 한 얘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y축 대칭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py-x의 y 이렇게 되어진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점 대칭이 됐다. 그러면 P5는 얘네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y. 그 다음 네 번째, y equal to x에 의한 선대칭이 되어졌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yx로 바뀌네요. P y equal to x는 yx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x축 대칭이 되어지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네요. y축 대칭이 되어지게 되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네요. 원점 대칭이 되어지게 되면 둘 다 마이너스 음의 값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동시에 일어난 거하고 같은 결과가 되어지게 된다. 그 다음 y equal to x 대칭이 되어지게 되면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바꿔서 써준 이런 형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쉽죠? 자, 그러면 방금 공부한 거 우리 예문 들어가지고서 간단한 문제 하나 보고 갑시다. P라는 점을 3, 2라고 줄게요. 그래서 저 점을 이 방식대로 한번 대칭 이동을 시켜봅시다. 자, 첫 번째, x축 대칭을 시켰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얘만 바뀌겠다. px는 3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y축 대칭이 되어지게 되면 py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x좌표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지게 되면 x좌표, y좌표 둘 다 음의 값으로 바뀐다 그랬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y equal to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지게 되면 x와 y의 좌표가 바뀐다. 2, 3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쉽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평행 이동에서도 점의 평행 이동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항상 점을 이동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도형에 대한 이동을 할 때에는 이동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동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동 전의 점하고 이동 후의 점하고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x, y라는 점이 이동 전의 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이동 후의 점이 되어지게 될 텐데, 자, 이동 후의 점은 우리 x-y-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 전부 다 x-입니다. 요것들이 전부 다 y-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이제 이동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x-는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요때의 이동식. 그죠? 그 다음 여기서의 이동식은 x-가 마이너스 x고 y-가 y가 되어지게 되죠. 같은 방식. x-가 마이너스 x, y-가 마이너스 y. 여기 x-가 y가 되어지고 y-가 x가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이동식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도형에 관한 방정식을 fxy라고 합시다. equal to 0. 요거라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자, 앞서서 했던 이동 전, 이동 후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xy에 관한 식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동식으로부터 xy를 구해서 집어넣는 방식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이 식으로부터 x는 x-고 y는 마이너스 y-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얘들이 이 식으로 들어가요. 자, x축 대칭이니까 x 대신에 x-가 들어가게 되면 f x- 그리고 y 대신에 얘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y- equal to 0 이렇게 쓰여지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동 전에 도형이 있는 평면 xy 평면, 이동 후에 도형이 있는 평면 x-y- 평면? 아니죠. xy 평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xy 평면 위에 있는 식인데 그것이 이렇게 x-y-로 표시가 되어지면 곤란하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fx 마이너스 y 이퀄 투 제로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행 이동할 때에도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일단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x축 대칭이 되어질 때 요 식에서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점이 이동되어질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환식, 이동식 자체가 이게 단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식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얘네들이 들어갔을 때 저 식은 f 마이너스 x y 이퀄 투 제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fx y 이퀄 투 제로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어진 식을 얘기를 하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되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된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를 우리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좀 시켜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 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퀄 투 제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쟤를 y 이퀄 투 x축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서 써준다. 요렇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동 전의 관계식과 이동 후의 관계식을 감안을 해서 만들어진 이 식으로부터 다시 기호를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런 차이예요. 근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이 이동되어졌을 때의 좌표의 상황이나 도형에 관련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관련 상황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는 거니까 간단한 문제 또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직선 방정식이 2x-3y 플러스 7 이퀄 투 제로가 있다고 합시다. 얘를 지금부터 네 가지 대칭을 통해 가지고서 한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얘를 x축 대칭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x축 대칭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y좌표만 음으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주어진 식에서 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 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동이 되어진 식은 요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된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대신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네. 자, 둘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플러스 7 이퀄 투 제로로부터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아이고 마이너스 7 이퀄 투 제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점 대칭이다.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요. 자, 마이너스 2x 3y 플러스 7 이퀄 투 제로. 그래서 정리하니까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7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y 이퀄 투 x 대칭이 되어졌다. 그렇게 되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라 그랬죠? 그럼 여기 지금 2y가 되어지는 거고 3x가 되어지는 거고 플러스 7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다. 뭐 x, y 순차적으로 맞춰가지고서 다시 정리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이동이 대칭 이동일 때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구나 하는 이런 생각,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응용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문제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도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여기서는 도형의 그림을 주고서 그림이 이동되어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좌표평면 위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면서 이런 직선으로
그 다음 여기서는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여기가 1, 여기 마이너스 1. 자, 이런 그림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얘는 y equal to fx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y equal to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얘하고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상황을 한번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y equal to f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두 식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보면 얘하고 얘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고, 그 다음 여기에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던 점의 이동 상황 또는 대칭 이동 상황에 대한 체크를 지금 해보면 요거에 해당되고 있다라는 느낌 안 듭니까? 그죠? x가 마이너스 x로 y가 마이너스 y로. 그러니까 얘는 이런 의미네요. 얘는 y equal to fx를 원점 대칭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상황 끝난 거죠.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자, 이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어지게 되면 이 점이 여기로 바뀌겠다. 여기로. 그쵸? 얘는 원점이니까 뭐 이동, 변동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점은 여기로 바뀌어요. 요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점은 위로 올라가서 요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점들을 이어주면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얘가 대칭 이동이 되어지게 되면 요렇게 갈터이고, 얘가 대칭 이동이 되어지게 되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빨간색 그래프가 y equal to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의 그림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겠죠? 요렇게 우리가 이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꼴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응용 문제 하나 더 봅시다. 자, 이번에는 앞서서 하지 않은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원방 정식을 하나 주겠습니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4y, 12, equal to 0라는 원방 정식을 하나 줬어요. 자, 이 원을 y equal to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대칭을 시켜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 자, 지금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될 거예요. 도형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풀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동식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부터 얘기를 꾸려나갈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도형의 특성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도형 특성을 이용하려면 이 도형을 우리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얘는 원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x-3의 제곱, y-2의 제곱, 그리고 1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간단하네.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3, 여기 2 해서 중심이 3, 2, 2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너무 작게 그렸나요? 자, 여기가 x축 원점, y축 이렇게 되어지겠다. 여기에 y equal to x가 마이너스 x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자, y equal to 마이너스 x 직선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하나의 점이 어떤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이 되어질 때에는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점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쫙 내려서 그것을 연장을 시키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도록 연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지점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이 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겠네. 자,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이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거고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던 요 x 좌표가 3이죠. y 좌표로 바뀌네. 자, 마이너스 3으로 바뀝니다.
음의 방향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있던 y좌표 2가 x좌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도형은 얘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특성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이퀄 투 1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도형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매번 모든 도형들이 그 특성을 바로바로 알아보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일반화되어진 방법을 사용을 한다면 바로 이런 도형에 관련된 이동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이 x, y다. 이동 전의 점입니다. 그럼 이동 후의 점은 x 다시 y 다시로 표현이 되어져야 될 텐데 이 x 다시 y 다시가 x, y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바라다 보면 3이 여기로 넘어갔네. 그러니까 요 y 다시가 마이너스 x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있던 y가 여기에 x좌표로 지금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x 다시가 이동식이 x 다시가 마이너스 y가 되어지는 거고 y 다시가 마이너스 x가 되어지겠다. 됐죠? 그럼 이제 얘를 여기서처럼 fxy = 0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려면 바꿔줘야 되겠다. 자, x는 마이너스 y 다시가 되어지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 다시가 되어지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를 원식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집어넣어 주게 되면 마이너스 y 다시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y 다시 4의 마이너스 x 다시 플러스 12 이퀄 투 0 이렇게 되어지네요. 최종적으로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자, 정리할 때 다시 기호도 빼면서 정리합시다.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12 이퀄 투 0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 이 식하고 이 식을 비교를 해보세요. x제곱 4x, x제곱 4x, y제곱 6y, y제곱 6y, 그리고 나머지 상수 연결해주면 1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될 것은 어떤 건지 금방 감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설명을 잘 들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